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제가 한국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3월 8일 갔나? 9일 갔나? 어쨌든 약 한 4주 정도 한국에 출장을 갔었는데, 확실히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해외 입국이나 해외 출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몸소 느껴져요. 왜냐면은 제가 2021년에도 한국에 출장을 갔었거든요, 비슷한 지금 시기에. 근데 작년에 갔을 때는 한국에 가서 2주간 격리를 했고, 또 호주에 들어와서도 2주간 격리를 했어요. 총 4주간 격리를 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2주 정도 출장을 위해서 4주간 격리까지 하는 그런 힘든 여정이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간 격리를 했어요. 호주는 격리가 아예 없어졌고, 그래서 딱 일주일간 한국에서 격리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 4월에서는 이제 한국에도 격리가 없어졌죠. 해외 입국자의 그 경우에 격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고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격리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 또 지금 시점에 영상을 찍으면 아마 그때는 또 PCR 테스트라든지 백신 접종 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없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호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요즘에 최근에 호주 입국이 이제 좀 수월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로 들어오시는 워홀러들, 학생 비자 소지자들, 이제 그런 임시 비자 소지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촬영을 많이 해서 영상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저도 이제 계속 재밌게 여러 명의 이제 유튜버들의 이제 영상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즐겁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호주 현지에서의 그런 생생한 정보나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다 해주시니까 저는 뭐 딱히 그렇게 해드릴 건 없을 것 같고, 호주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아셔야 되잖아요. 호주에 오시면 단순하게 그냥 좀 다른 나라, 한국과는 다른 뭐 색다른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꿀팁이라고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사전 지식이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도 이제 종종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떤 이야기냐면 호주의 토끼 이야기예요. 웬 갑자기 토끼냐, 이제 생뚱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근데 호주는 토끼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은 나라예요. 지금도 골머리를 썩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호주에 오시면 애완동물이 많다, 강아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애완동물들이 많이 있고 한 집에 하나씩 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호주 왔을 때 몰랐어요. 근데 강아지를 키웠는데 시티 카운슬에서 무슨 레터가 왔어요. 뭐라 해야 되나? 매년 이제 비용을 냅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를 등록하면 세를 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애완동물도 1년에 한 번씩 애뉴얼 피를 내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는 동물, 애완동물로 집에서 키울 수 없는 동물 중에 토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끼가 왜 있지? 토끼 귀여운데? 귀엽고, 뭐 애완동물로도 한국에서도 많이 가끔 뭐 보면은 어린아이들 있고 이러면 애완동물로 많이 키우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예요. 토끼를 만약에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면 큰일 납니다. 벌금도 어마어마하고요. 불법이에요. 일단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건 불법이고, 최고 44,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토끼가 호주에서는 애완동물로 키울 수 없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호주는 약 한 150년 이상 토끼와의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어요. 토끼랑 무슨 전쟁을 치르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전 지식을, 배경 지식을 좀 알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859년에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이제 호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영국에 대한 계속 향수와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토끼 13마리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22마리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어쨌든 많진 않아요. 그냥 10몇 마리, 20마리 정도 되는 그런 토끼를 영국에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생 토끼를 가져와서 이제 사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풀어놓고 이제 사냥을 하면서, 영국에서는 많이 그렇게 왔었으니까 영국의 느낌을 다시 가지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토끼가 도망을 갑니다. 토끼가 몇 쌍이 도망을 가버려요. 풀어놓고 사냥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24마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861년에 2000마리가 돼요.
왜 그렇게 많이 되지? 하는데 왜 그러냐면 토끼는요, 호주에서는 토끼가 없어요. 토끼라는 원래 그 종이 없는 대륙이었어요. 그런데 토끼가 들어오니까 토끼를 잡아먹을 수 있는 포획자, 상위 포획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토끼는 사람이 잡지 않으면 그냥 계속 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토끼 한 마리가 한 번에 4마리 이렇게 번식을 하고, 또 태어난 토끼가 3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또 번식이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과 한 10년 만에 수백만 마리의 토끼가 빅토리아 지역을 완전히 가득 메웠어요.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치고 이제 못 빠져나가게 했지만 그렇게는 못했고, 결국에는 호주 전역으로 다 퍼지게 됐죠.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1880년대에는 이제 뉴사우스웨일즈 시드니에 입성을 했고, 1886년에는 이제 퀸즐랜드 브리즈번에 토끼들이 들어왔고, 1894년에는 호주 서부 지역이면 뭐죠? 퍼스죠? 퍼스 지역까지 전역에 퍼지면서 호주 전역에 이제 토끼가 번식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약 2억 마리 좀 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끼 수를 제어할 수 있는 이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1950년대에 2차 세계대전이 있죠.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나라들이 배고팠겠어요. 세계 전쟁을 하면서 식량도 부족하고 수입도 안 되고 이제 수출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호주는 토끼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호주 사람들은 지냈다고 해요. 토끼를 잡아먹으면서. 그때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단지 이제 먹을 게 없는데 토끼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육류 섭취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았다, 그 정도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1950년대 이후에 그 다음에 1980년대 그때까지 2번 정도에 걸쳐서 이 토끼가 엄청난 전염병을 이제 퍼뜨리게 됐어요.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사람이 걸렸을 경우에는 70% 이상의 뭐 치사율을 자랑하는 그런 전염병을 유발하게 됐죠. 그래서 토끼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토끼를 죽일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이제 토끼들을 잡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끼들이 또 거기서 살아남게 되죠. 한 100%의 토끼 중에서 90%가 죽었지만 그 바이러스의 면역력이 생긴 이제 10% 정도의 토끼가 다시 살아나서 현재 다시 2억 마리 정도 호주 전역에 있고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많이 컨트롤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토끼는 굉장히 호주 사람들한테는 힘든, 무서운 그런 동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지 호주의 검역이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호주에 입국을 할 때 비행기에서 틀어주거든요. 호주에 입국을 할 때 고기, 생선 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농장에서 가축을 만졌다든지, 호주에 입국하기 전에 흙이나 이런 거 갖고 왔다든지, 무슨 씨앗을 갖고 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작위로 검사를 해서 굉장히 많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토끼에 대한 이 호주의 이 슬픈 이야기, 이걸 알고 있으면 왜 그렇게 검역이 까다로운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호주 오실 때 보통 뭐 어머니들이 싸주시잖아요. 뭐 가면은 고춧가루도 없을 거고, 깨도 없을 거고, 김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음식을 이제 조금씩 바리바리 싸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가져오실 때 음식이 이게 뭐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하면 거기 얘기를 합니다.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무조건 틱하라고, 무조건 있다고 표시를 하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싸주시거든요. 그럼 가져오면 되게 애매해요.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거든요. 그럼 표시를 합니다. 하고 나서 나갈 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물어보죠. 입국 수속을 할 때 물어봅니다. 이거 뭐냐고, 뭔데 체크를 한 거냐. 그러면 얘기를 해주죠. 고춧가루면 고춧가루. 저희 어머니 이번에 다시마 싸주셨던데 다시마 뭐 이런 거 설명을 해주면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다 이제 그러면 이해하면 보내줍니다. 대부분 뭐 생고기나 아니면 살아있는 거 또는 이제 그런 가축, 동물의 음식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럼 무조건 다 뺏겨요. 다 뺏기지만 한국에 뭐 마른 오징어나 쥐포, 무슨 뭐 볶음깨 등등 이런 것들은 어차피 갖고 온다고 해서 여기서 뭔가 다시 뭐 씨앗을 뿌리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먹을 수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입국하실 때 틱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입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호주의 검역이 얼마나 강한지, 왜 강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고요. 호주 오셔서 외롭고
심심하고 한다고 애완동물로 토끼를 구해서 토끼를 키우시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44,000불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 궁금해 하실 만한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